토닥토닥 괜찮아.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부모라서, 직원이라서, 또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온전한 내가 되지 못할 때도 많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다짐하고 선언해야 할 일임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으로 비춰진다는 것이 모순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만 나 자체로 살 필요가 있어요. 부탁해. 그래. 한 번 더 부탁해. 그래. 한 번 더 부탁할게. 저 미안한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그래 됐어. 치사하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애초에 내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아요. 저도 거절을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인지 아예 그런 사람 자체를 차단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강신주 교수님께서 사랑한다는 건 아낀다는 말이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아끼는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하는 것. 그렇기에 무리한 부탁을 지속적으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거절할 권리를 누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직장 상사든 친구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내 걱정은 내가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닌 존중.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진정한 충고는 충고를 하면서 내 마음이 아파야 한다. 사실 걱정할 만한 이야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텐데도 굳이 걱정이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정작 자기 자신의 일이면 하지 못할 단언들을 하곤 하죠.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면 어깨 한번 쓰담쓰담 해주며 참 힘들겠다. 만 해줘도 참 좋을 텐데 말이죠. 1년을 낭비한 걸까? 괜찮아. 1년 더 살면 돼. 낭비한 시간은 무병장수로 메어보자.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까짓 거 1년 더 살면 되지. 까짓 거 다른 회사 가면 되지. 까짓 거 돈 더 벌면 되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 1년 더 살기 위해서 지금 건강관리, 돈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 이게 좀 슬프지만 그래도 주저앉아서 1년에 1년 더 보태서 슬퍼만 하고 있지 말고 까짓 거 150살까지 살지 뭐 하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 보자고요. 원치 않는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불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해프닝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행복은 이 지점에서 결정된다. 제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예를 들어도 안 좋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걱정을 사서 하는 성격이었어요. 엄마가 항상 쓰잘데기 없는 거 물어보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요. 물론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를 미리 대비해 두는 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어떤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 버렸을 경우에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참,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다가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결국 행복에 이르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사람을 잘 믿지 않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 너무 계획적이어서 더 놀랍고 허탈한.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똑같이 아니 몇 배로 갚아주고 싶었지만 매일같이 괴로워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로 제가 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른 나이에, 그래도 비교적 적은 돈으로, 그래도 아주 가까운 사람은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 교훈을 얻는구나. 나는 그래도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더 큰 일은 당하지 않겠구나.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집의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는 없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우월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삶에서 숫자를 지워야 할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토닥토닥